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로 미국이 2거래일 동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급등 마감을 했는데 드디어 아시아장이 그 키맞추기를 할 것인가 오늘 좀 그런 걸 의심하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아시아장이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해서 일본이 1% 오르고 코스피가 1% 오르고 코스피는 2% 가까이 올랐죠. 1.7%니까 이렇게 올랐습니다. 중국도 강하게 마감했는데 상승률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하락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장 막판에 급등한 거고 장 막판에 급반등한 거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어쨌든 좀 강한 상승세가 아시아장 전반에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 편이긴 한데 아시아장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아무튼 유럽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계속 강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장 초반이니까 뭐라 드릴 말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장 마감한 오후 4시 41분 지금 현재 시간에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좀 오늘 이런 뉴스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논란에 지연될 수 있다, 테이퍼링이. 그리고 비농업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9월에 테이퍼링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사 두 개가 지금 눈에 띄었는데요. 이 기사 둘 다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아시아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더럽죠. 잭슨홀 미팅이 요 날이었다면 이 전에 일주일, 잭슨홀 미팅 전에 일주일, 그리고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 지금 며칠이 지나고 있는데, 지난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한 2, 3거래일은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이러다가 2, 3거래일은 테이퍼링 갑자기 빨라진다 이런 얘기 하다가 또 테이퍼링 느려진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또 테이퍼링 빨라진다 느려진다, 계속 이거 갖다 말장난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장중에 어떤 이런 등락만, 이런 급등락만 보이면서 사람들 뒤통수만 겁나게 치고 있죠. 근데 아무튼 계속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네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변치 않는 거는 어쨌든 올해 테이퍼링 하긴 할 거라는 거, 그죠? 그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이 지연된다 빨리 된다 지연된다 빨리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연된다 빨리 된다 해봐야 한 달, 두 달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지 이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오래 할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그죠? 파월 의장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준 의원들이 또 어떤 테이퍼링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테이퍼링이 아니고 양적 완화를 계속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오래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한두 달에 이 정도 차이를 갖고 지금 긴축이다 완화다 이러면서 시장 투기꾼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또 긴축이 빨라진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테이퍼링 없을 것이다 이러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들은 결과적으로 아마 9월 말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죠? 9월 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도장 찍어줘야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맨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장이 좀 답답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참고로 이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지난 8월 6일 날 이게 93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94만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상치는 87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긴축이 확 빨라진다 이러면서 달러 강세 나오고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이번 달 예상치는 75만입니다. 생각보다 좀 예상치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상치가 75만이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94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94만. 근데 지금 예상치가 75만이니까 지난달에 94만, 95만 나왔던 것보다 지금 예상치가 훨씬 낮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과연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걸까라는 좀 그런 좀 궁금함이 좀 피어오릅니다. 그런 호기심이 좀 드네요. 과연 왜 이렇게 75만으로 좀 낮게 잡아놨을까? 상당히 낮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모습 정도 좀 살펴봤다. 이번에 기대치는 좀 낮다라는 거. 참고로 저 지표는 금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날이었죠. 8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하여튼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테이퍼링 지연 소식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오늘 많이 올랐던 것이 결과적으로 8월 마지막 날이니까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노린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월말 종가 관리, 그죠? 월말 종가 관리,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오른 것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볼 거고요. 오늘 뭐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사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대응은 똑같겠죠. 대응은 반등시 매도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튀어오른 날 같은 경우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당일날 잡는 것보다 장대 양봉이 튀어나온 그 다음날 잡는 게 보통 조금 더 그런 좋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때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돈을 쓰기보다는 뭔가 매수를 할 거면 보통 하루 정도,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기다렸다가 뭐 숏을 매수하는 그런 게 보통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계속 반등시 매도고, 코스피 같은 경우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 어쨌든 어디까지 오를지는 일단 알 수는 없으니까 현금을 좀 아껴 쓰자, 이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사실 그게 결론이고요. 오늘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분명히 오늘 급등한 겁니다. 오늘 콜 대박 난 거고요. 오늘 오늘 콜 옵션들이 대박이 났고, 그 얘기는 변동성이 폭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동성이 지금까지 폭발했었으면은 별로 코스피는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테이퍼링이고 뭐 6월 달에 6월 FOMC에서 뭐 기준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 나온 뒤부터는 시장의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이런 콜 대박이 꼭 이렇게 숏 대박으로 곧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구간들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단기 하락 추세 중인 코스피에서 변동성이 터져나왔다라는 점은 어쩌면은 이거는 그 속임수일 가능성을 일단은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오늘에 튀어나온 이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튀어나왔던 그런 장대 양봉들과 위치가 좀 다르다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일단 숏을 보시는 분께 좀 안 좋은 점이긴 해요. 좋은 점은 변동성이 터졌다는 거, 안 좋은 점은 장대 양봉의 위치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다른 이런 때 같으면은 대부분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중요한 저항까지 터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가 갖고 저항에 박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항을 뚫으러 올라간 게 아니고 저항을 뚫으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힘을 써야 될 자리에서 힘을 쓴 거이기도 해요. 415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지난 4거래일, 5거래일 넘게 일주일 가까이 못 넘던 415라는 무거운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장대 양봉이나 오늘의 변동성 폭발이 그다지 이상한 게 없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응은 다만 이제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니까 계속 반등시 매도인데 현금 좀 아끼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변동성이 터졌다라는 점, 하락 추세 중에 변동성이 터졌다라는 점하고, 근데 변동성 터진 게 415라는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터졌다라는 거, 두 가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일단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르긴 올랐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임수일 가능성 어쨌든 전 여전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 위에서 숏 잡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죠? 뭐 굳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 뭐 글쎄요. 425 정도가 어떤 중요한 라인이 될 텐데, 뭐 그런 데까지 올라오지 않는 한은 그냥, 뭐 니네가 움직이는구나. 오늘은 많이 올랐구나. 오늘은 많이 내렸구나. 그랬어.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걱정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죠? 지금 뭐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 아직도 뭔가를 난 더 해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모습을 보긴 봤고요. 오늘 아무튼 지금까지 풋옵션이 살쪄 있었기 때문에 풋이 죽으면서 변동성 지수는 감소했습니다만, 이 변동성 지수가 감소한 거지 시장 변동성은 분명히 확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옵션 쪽의 가격들을 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 콜이 아무튼 대박 났다고요. 오늘 콜 옵션들이 보시면 등가가 보시면 뭐 180%, 저기 외가는 뭐 400%, 300% 이렇게까지 났죠. 300%까지 보이네. 200%, 300%까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엄청난 콜 대박이 난 게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풋옵션 쪽에서는 개박살이 난 겁니다. 풋옵션 쪽에서는 약간 좀 단기 오버슈팅, 단기 언더슈팅 이런 느낌이 나도록 빠진 거예요. 보통 옵션이 하루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기주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52%이 정도 하면은 멈춘다고요. 근데 보시면 오늘은 좀 세력들이 좀 무리해서 풋옵션을 좀 짓밟아 버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등가가 뭐 56% 이렇게 죽고 있는데, 이게 결코 적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2.0, 3.0 이런 친구들이 지금 60%, 63% 죽었다라는 거는 오늘 풋옵션 매도 세력들도 좀 힘을 좀 너무 많이 써갖고 좀 너무 많이 해먹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 정도의 숫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움직임이 조금 과하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 거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한 저항 415를 돌파한 척 하면서 나온 모습이라서,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 뭐 이런 날에 또 개인들은 신나게 또 콜옵션을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하여튼 뭐 제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들 보시면 이평선들이 아무튼 역배열로 되기 직전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일단 반등이 적당히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이상할 건 없고요. 오늘 8월 마지막 날이니까 월봉 그림 한 번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빠져야 할 자리에서 일단 빠지고 있고, 월봉상 5일선을 드디어 한번 붕괴를 시킨 정말 역사적인 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만에 이 붕괴시킨 거죠, 그죠? 일단 5일선 붕괴해서 결과적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월봉 특별히 이상할 거 없고, 주봉은 뭐 굳이 지금 볼 필요 없겠죠. 주봉은 이제 화요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 금요일 날쯤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여기에다 대고 뭐 잘 모르겠다, 뭐 일단 요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쪽은 정말 쫄깃쫄깃 하실 텐데, 일단은 제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1510을 2포인트 넘어간 상황이에요. 2포인트. 제 생각에 이거 뭐 오늘 손절하셨더라도 저는 뭐 딱히 오늘 뭐 예를 들어 오늘 숏을 손절했다 그러시면 뭐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정도까지 버텨보고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오늘 밤 미국이 또 강하게 마감을 한다면은 이 코스닥 숏은 아무튼 놔주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깝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뭐 기준은 최소 1510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1510을 일단 하루는 넘어갔으니까 좋게 봐줘서 하루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만약 내일도 1510을 넘어서 위쪽에서 마감이 되면 그건 좀 아니겠죠. 아무튼 분명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그런 자리이긴 하고, 머리 위쪽에 여전히 저항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가 더 올라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위험 관리 한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오늘 놔주셨어도 뭐 잘한 판단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이 들고요. 버티실 때까지 버티셨으니까 뭐 확인하고 매도한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못했다 그게 아니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오늘 말고 내일까지 더 버티시겠다, 뭐 그것도 괜찮다는 판단이에요. 내일까지 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 정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코스닥도 잘 올라서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한 5번에 가량 넘지 못, 5번이 뭐예요? 사실 머리 위쪽에 계속 저항들은 많긴 많거든요. 근데 일단 하여튼 중요한 저항을 일단 넘어가는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죠. 아까워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점은
주식하다 보면 뭐 맨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거 어쩔 수 없는 케이스니까. 하여튼 뭐 코스닥 하시는 분들 내일 정도까지는 한번 뭐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오늘 뭐 테이퍼링이 뭐 속도가 뭐 지연되고 이런 이야기들 나왔으니까 환율도 뭐 떨어졌고요. 결국 60원 밑으로 내려왔고 21선도 살짝 붕괴를 시켰네요. 그래봐야 저는 이거 조정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투매가 충분히 나왔고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올라갈 건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급하긴 급했죠. 죽더라도 최소 다시 1170원, 80원 부근으로 한 번 더 가서 최소 얘도 싼 고점 아니면 3고점 이런 거 만들어내고 갈 테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일단 조정이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정배열 일단 만들어졌죠. 241선, 121선, 61선 뭐 일단 정배열 초창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배열 초창기니까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는 더 올라가기 위해 힘 모은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큰 추세는 결과적으로 뭐 지들이 뭐라고 해도 올해 연내 테이퍼링이다. 그로 인해서 뭐 달러가 강해지고 있고 그런 점들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외국인들이 뭐 선물도 사고 코스피도 사고 이랬는데 좀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오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긴 나왔죠. 오래간만에. 지금까지 삼성전자 보시면 하여튼 이번에 반등은 과연 진짜일까 좀 의심이 좀 되긴 됩니다. 그죠? 올해 내내 장대양봉 보인 거는 팔아먹기 위한 장대양봉밖에 없었잖아요. 삼성전자 엄밀히 따져보면. 이번에도 뭐 일단 그런 장대양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장대양봉들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채 가는 그런 장대양봉들이라 이거 진짜일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 모르겠다. 저는 일단 앞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베팅할 만한 그런 자리 아니면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자리가 오면은 뭘 하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뭐 미국도 오늘 오르고 있네요. 근데 뭐 그래봐야 일단 오후 5시니까 뭐 지금 제가 뭐 드릴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간 뭐 지금 강합니다. 그죠? 지금 미국도 강하고 뭐도 강하고 다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 숏 잡으시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튼 화요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숏을 하든 말든 일단 그 전까지는 좀 충분히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 숏은 아무리 빨라도 주 후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런 모습. 오늘 현재는 또 다시 달러가 여기까지 내려가고 92.5를 또 붕괴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주식 오르고 달러 떨어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여기에다 대고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하여튼 뭐 중국이고 뭐고 다 그랬단 말이죠. 중국이고 뭐고 다들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아래꼬리 확 달았다가 장중에 급반등했죠. 그래서 중요한 저항 자리에 다들 일단 뭐 도달을 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상승할 것처럼 이렇게 일단 모양들은 다 만들어 놨어요. 일본도 보시다시피 뭐 일단 올라오곤 있긴 한데,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쨌든 뭐 그래봐야 뭐 다들 단기 하락 추세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 정도나 뭐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딱히 지금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그냥 체크만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 시장들이 지금 당장 숏배팅 할 자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것만, 빅스 같은 거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들은 깨지 않았고, 지금 16 정도 되는데 뭐 중요한 자리에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자리 그죠? 계속 버티고 있고, 이런 것만 보면서 다만 이제 어디에선가 양봉이 올라오나 요걸 이제 잘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주 후반에 그런 각종 경제 지표들이 몰려 있으니까 뭐 주 후반에 ADP 지표 나오고, 주 후반에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또 뭐 금요일 날에 뭐 비농업 고용자 수 요거 나오니까 이런 지표들 전까지는 그냥 뭐 조용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나치게 뭐 실망하거나 뭐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이럴 거 없습니다. 그래봐야 박스권이에요. 한국은요. 미국이 잘 나가는 거지 아직 한국이 잘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까지 뒤통수를 어마어마하게 쳤다. 이번에 오늘의 장대 양봉이 뒤통수가 아니고 진짜라는 그런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1년 내내 뒤통수를 쳤었다라는 사실만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5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